자, 지금부터 녹균병을 잠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병이기 때문에 굳이 빨리 갈게요. 왜?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1차 녹균병 오고 이게 약 3월 달에 오는데 약쳐도 안 되고 물 줘도 안 되고 그리고 2차 녹균병은 오고 그래서 다 뽑아내죠. 제발 뽑아내서 이렇게 뚜게 보지 마십시오. 뚜게 버리면 뭐예요? 다시 내 밭에 오잖아. 요거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조금 해 주시고 방제가 어려운 거는 특히 우리 무화는 이거는 불리합니다. 왜? 밭이 많아서. 아무래도 밭은 노는 벼를 하기 때문에 녹균병균이 벼 재배하는 동안 죽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무한히 확실히 불리한 거는 맞지만 어쨌든 포장 관리를 잘 하시고 하면은 덜하다. 특히 1차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묘기, 월동전, 심지어 겨울에도 필요하면 약을 쳐야 됩니다. 왜? 한겨울에도요 잎에 뜯어보면 녹균병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제 할 때 한겨울에도 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약을 치자. 예, 이렇게 일찍 발견될수록 크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병균은 언제 감염되느냐? 우리가 묘상에서부터 11월 달에 감염이 된다. 늦게 심으면 녹균병 안 와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심으면요 녹균병 안 옵니다. 1차 녹균병이. 왜? 걸릴 시간이 없거든. 그런데 그때 양파 심으면 양파 농사 망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녹균병 감염 시기는 10월, 11월 이때 주로 감염이 된다. 그래서 감염이 돼서 어릴 때 식물체가 겨울 지나는 동안 얘는 뿌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병균이 침입해서 계속 활동하니까 얘가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버려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2차 녹균병 두 번째 오는 거, 우리 주로 4월 중하순에 오는 거,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 약 잘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약제 방제를 잘 하십니다. 자, 논반 얘기했죠. 이만큼 밭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 요거는 이제 꽤 오래된 데이터긴 하는데,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언제부터 쳐야 되느냐? 4월 상순부터 치시면 된다. 보시면 4월 상순 중순 요때부터 치는 게 병이 가장 적었다. 즉 이거는 연속으로 3번 칩니다. 2월 상순부터 3번, 여기 3번, 이렇게 3번 쳤는데 방제 효과는 4월 상중순부터 치는 게 가장 좋더라. 예, 요거는 이제 이병육 잎에 걸린 비율도 그때가 4월 상순이 가장 좋았다. 즉 발병되기 전에 2주 내지 3주 전에 미리 쳐야 된다. 자, 그건 이제 녹병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름병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양파나 마늘에서 가장 먼저 오는 병이 무름병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무름병은 4월 달에 가서 냄새 고약하게 썩는 게 그게 무름병인데 그거는 4월 달에 오는데, 예, 맞아요. 그거는 4월 달에 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냄새 고약한 거는 4월 중하순에 옵니다. 그런데 슈도모나스라고 냄새 없는 병이 있습니다. 무름병이 증상과 같은데 얘는 10도씨만 되면은 균이 활동합니다. 근데 10도씨가 언제냐? 최고 기온이 10도씨가 되는 거는요, 빠르면 2월 말 3월 초부터 10도씨가 됩니다. 최고 기온은. 그러니 가장 먼저 방제를 해줘야 되고, 예, 요런 걸 이제 증상이니까 살펴보시고요. 예, 이 뒤에 나오네요. 이렇게 충무병이 나오고, 심하면 마늘이든 양파든 속까지 썩는다. 그 얘기고, 뭐 흑색 썩음은 익히 아시는, 뿌리를 뽑았을 때 당연히 흰색 곰팡이와 검은 균액이 나오는 거. 자, 이거는 뭔지를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이거 방제한다고 제발
봄돼 가지고 흑색석은 방제한다고 무슨 약 치면 되냐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봄에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왜? 이미 얘도 녹균병처럼 봄에 감염 잎으로 하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지난 가을부터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내 땅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뿌리 다 망가뜨리니 봄 돼가지고 식물체가 탁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봄에는 백약이 무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걸렸는 거는 죽더라도 옆에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약을 치면 안 되냐. 안 되지는 않아요. 다만 잎으로 약을 쳐가지고 무슨 재주로 뿌리 쪽에 있는 균을 죽이냐고. 물론 침투 이행성 약제가 있긴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만 관주하면 되지 않냐. 농약물을 땅속에 주겠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천 평을 땅속에 물 주고 농약물 주실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되는데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응애 선충이 많습니다. 흑색성분 걸린데 보면 뽑아보면 그래서 이게 응애성 피해다 선충 피해다 하는데 이거는 흑색성분이 먼저 온 거는 맞아요. 다만 요즘 와서 저희 연구하는 사람이나 병하는 특히 해충하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주장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응애선충이 나중에 온 건 맞다. 저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가을에 그죠? 파종하고 첫 뿌리 내릴 때 응애나 선충이 먼저 뿌리를 가야 하면 글로 상처가 난 조직으로 흑색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흑색 썩음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응애 선충도 같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색 썩음만 열심히 약 친다고 해서 흑색 썩음이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애 선충도 같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제가 어렵습니다. 왜? 땅 속에서 나오죠. 감염은 1차 녹균병처럼 가을에 되는데 증상은 봄에 나오죠. 어쨌든 균은 또 땅 속에서 9년, 10년 살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논입니다. 밭입니다. 더 불리하다. 왜? 뒤에 나오는데 왜 밭이 불리하냐면은 이게 균이 땅 표면에 아주 얕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더구나 마늘은 아주 얕게 심죠. 거의 뭐 반은 보이게끔 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그런데 흑색 썩임이 많은 분들 경종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토양 검정하시고 석회만 제대로 넣어도 요 병이 덜 옵니다. 안 오지는 않지만도 덜 옵니다. 왜? 보시면 석회를 100, 300, 500 넣었는데 안 넣는 것보다가 엄청나게 흑색 썩임이 적게 오죠. 왜? 이게 pH하고 관련이 있는데 pH가 중성, 7하고 산성일수록 많이 옵니다. 당연하죠. 이게 원리가 왜 이러냐요? 흑색 썩음도 병이잖아요. 병균은요 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토양 관리에 거의 사활을 걸죠. 왜? 이분들은 친환경 약재가 잘 안 들으니, 그죠? 땅을 열심히 가꿔서 병이 덜 오게 해야 되거든. 그게 유기물을 많이 넣고 pH 7에 가깝게 하는 게 그나마 병을 덜 오게 한다. 왜? 병균은 대부분 산성을 좋아하거든. 알칼리는 싫어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한테 불리한 내용. 뭐죠? 논에서는 물을 오래 담궈 있을수록 여름이 뜨거울수록 흑색 썩음이 잘 죽어요. 논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자, 시드름병은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요 증상이죠. 뿌리가 뜯어지는 증상. 요게 이제 마늘도 보면 이렇게 되고, 근데 요게 어떤 분들은 이게 응애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응애가 뿌리를 다 먹어버려서 이렇다 그러는데, 아니요. 요게 뿌리가 잘 탄립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뿌리 쪽에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계묘 때문에 시드름병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죽은 부분. 양파를 수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요 죽은 조직 때문에 열로 병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상토도 개발되고 육묘 방법도 바꾸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특히 마늘도 이렇게 응애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양파 시드름병에는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요 스프로곤이라는 농약하고 메트코나졸이라는 농약입니다. 저는 요 상표명은 몰라요. 그게 품목명입니다. 스프로곤하고 메트코나졸은 지금 현재 시드름병에 등록되어 있고, 이 입마름병은 특히 양파는 우리가 18년도에 한번 곤욕을 치렀죠. 처음으로 양파 입마름병 때문에 우리가 아는 18년도에 정말 곤욕을 치렀고, 그러고 지난해에 녹균병하고 같이 와서 또 힘들었습니다. 네, 양파는 마늘처럼 매년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늘은 매년 오고 이거 못 막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입마름병이 안 오도록 마늘 농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워낙 흔하기도 하고 후반부에 식물체 체력이 양수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이 병이 오다 보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적게 오고 늦게 오게 덜 심하게 오도록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때 18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기 싫은 모습이죠. 이렇게 말랐고, 같은 집에 아니고 나란히 있는데도 멀쩡하고 걸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농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특히 제가 컨설팅하면서 이번에 기계임을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 특히 대농들 바쁘니까 정말 약 칠 타임인데, 오늘이 어쨌든 비도 오고 뭐 해갖고 시기상으로 오늘 약 줄 타임인데 바쁘니까 하루 늦게 치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요게 결국 병이 오고 안 오고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약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번만 등한시해도 병이 오더라. 그래서 특히 면적이 많아서 바쁘신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는 부분이 어렵더라. 그래서 피해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녹병은 넘어갈게요. 왜? 여기는 대부분이 남도만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건 주로 스페인산에는 쥐약인데 남도에는 잘 안 옵니다. 어느 쪽이 수량이 많죠? 꽃대가 일부 올라오고 안 올라왔어. 다 아시잖아요. 꽃대가 일부 올라오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양파 꽃대가 하나도 안 올라오게 농사 지었다. 죄송하지만 농사 잘 못 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꽃대가 일부가 올라와야 수량이 많나 하면은, 양파는 특이하게 마늘은 저온을 받으면 쪽이 나눠지죠. 근데 양파도 겨울에 저온을 받잖아요. 그런데 양파는 쪽이 나눠지진 않잖아. 그런데 양파도 저온을 받으면은 꽃대가 올라옵니다. 순 양파가. 양파도 저온을 받으면 꽃대가 올라와. 그런데 왜 대부분이 양파는 꽃대가 순 양파가 안 되고 어쩌다만 되느냐 하면, 양파 마늘의 다른 점이, 양파는 식물체가 어릴 때 잎이 5개 이하이 될 때는요, 아무리 저온을 받아도 순 양파가 안 됩니다. 정도 큰 다음에 한 10도씨 정도의 저온을 받으면 그때 순 양파가 됩니다. 즉 꽃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보통 잎이 6매 되는 시기가 우리가 3월 초쯤 되잖아요. 초중수쯤 되는데 시기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때 잎 6개 되는 시기가 앞당겨졌어. 2월 때는 앞당겨지면은 꽃대가 올라오죠. 그런데 밭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가 쫙 잘 자랐어. 잘 자라서 그 중에 특출나게 몇 개가 너무 커갖고 걔들은 꽃대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꽃대가
순양파가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수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수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꽃대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 노란 것처럼,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구, 여러분들 조생종일수록 분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우리 생태상 어쩔 수 없고, 근데 왜 분구가 나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파를 수확해서 절단하면 어떻습니까? 눈이 아마 구가 조그마한 거 빼고는 눈이 한 개짜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2개,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양파는요, 크기가 작든 크든 여기는 하나에, 이 안에 실제 눈이 한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2개면은 예를 들어 1개, 여기 뭐 3개, 4개, 여기도 3개지만 뭐 2개, 1개. 어쨌든 품종의 특성이지만 4-5개의 눈이 있다. 이 눈이 빨리 나눠지면은, 빨리 딴살림을 차리면 우리처럼 쌍둥이가 되고, 정상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70%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양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눈이 하나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양파들은 눈이 하나예요. 구가 커도. 근데 우리처럼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이유는 양파 구가 크는 데는 온도하고 낫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낫 길이가 하지가 가장 길죠. 그러니까 하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 양파가 끊임없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일정 크기가 되면 요 눈이 처음에는 하나가 모여 있던 게 이제 나눠지죠. 나눠지다가 나중에 요 하나가 딴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게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심잖아요. 이 양파를 6월 달에 수확해서 2쪽 3쪽 난 거를 가을에 심으면 다음에는 양파가 5개 됩니다. 즉 순양파가 5개나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1개만 올라오죠. 왜? 처음에는 묘가 어리니까 1개만 눈이 생기는데 우리가 먹는 양파를 심으면 눈이 5개 나옵니다. 자, 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빨리 쪽분화되는 게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늙은 묘 아니면은 품종적으로 저게 빨리 분화돼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다시 실험하면 잘 안 됩니다. 재현은. 어쨌든 늙은 묘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묘 심을 때 보면은 밑에 동그랗게 되죠. 그렇게 늙은 묘들은 쌍둥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미 늙었다는 얘기는 내가 묘상에서, 특히 불어묘가 심하죠. 묘상에서 내 일생을 마친다 생각합니다. 안 옮겨 심어주니까. 그런데 일생을 마치면 이미 양파가 조그마하지만 됐죠. 일생을 다 마쳤으니 다음에 옮겨 심으면 2번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개 되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분각을 빨리 해서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새파란 거는 너무 말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소비료를 과하게 주거나 늦게 주면은 이렇고, 마늘은 다른 건 안 할게요. 상처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남도 마늘이라서 뽑기 힘든다고 이제 남도 마늘을 얕게 심는데 어쨌든 두드리면 상처 난다. 이유는 마늘 수확할 때 생마늘하고 다 말린 마늘하고 무게 차이가 25% 납니다. 예를 들어 50g짜리를 생마늘 50g짜리를 말리고 나면은요 얼마 되느냐? 30한 6, 7g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수분이 많아서 상처가 잘 난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말리는 방법인데 지금도 이렇게 걸어 말리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무안에도? 요즘은 다 절단해서 건조기를 이렇게 말리죠. 이거는 어떤 분들이 저렇게 말리면 구가 더 커진다. 커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미합니다. 근데 이 다 오해하는 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서 말린 게 굴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걸어 말렸다고 그러세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냐? 옛날 사람들은 저장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포장해서 절단했어. 그럼 어디 말려요? 요즘처럼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가삼칸 사는데 마늘 절단해버리면 말릴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 처마 밑에 다 걸어 말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수량 때문이 아니었다. 뭐 기계는 얘는 또 어렵죠. 황토 땅이어서. 근데 어쨌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요즘은 줄기를 먼저 이렇게 치고, 그죠? 그 다음에 굴치를 한 다음에 합니다. 물론 황토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흙덩이가 져서 어렵죠. 그래서 참 이거는 이쪽이 불리한데, 제가 강진의 작천인지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스페인산을 하는데 기계로 수확을 못하고요, 힘들게 손으로 뽑고 있어요. 왜 이래 하세요? 하니까 땅이 질땅이어서 흙덩이 때문에 기계 수확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이거는 여기가 확실히 불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무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고흥이 남도 마늘하고 스페인산 마늘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만큼 스페인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남도보다 수량이 많은데, 남도가 평당 예를 들어 한 5kg, 4kg, 5kg 하면 얘는 6kg, 7kg, 평균 7kg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 평당 벌써 2, 3kg가 더 나오니 단가로 따지면은 키로당 5,000원 해도 최하 10,000원은 더 번다는 거죠. 이래서 남도에서 지금 스페인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마늘은 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벌마늘. 소위 선생님들이 말하는 머리를 푸는 거. 예. 이거는 남도종을 하면은 이 증상이 아주 많습니다. 스페인산은 요게 강해요. 머리 푸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산이 강하고 남도 육쪽이 약하고 홍산도, 저희들이 개발한 홍산도 약하고, 뭐 어떤 건지 아시죠? 마늘 좀 꺾을 무렵에 가는 잎이 삐죽 나와서 계속 가는 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게 마늘이 한 포기 총 5포기인데 마지막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줄기 하나가 벌써 4쪽씩 나왔죠.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날씨하고 여러분들 빌어주는 거하고 두 가지만 막으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날씨. 원래는 그래도 겨울이 따뜻하지 않으니 좀 낫습니다. 이게 겨울이 따뜻한데, 이게 20년도였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이게 우리가 2차 생장하고 여름에 양파는 순양파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양파는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마늘은 엄청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평년 기온보다 1월부터 3월 초까지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21년도 중부 지역도 똑같고, 이때 해야 할 일이 뭐냐? 비료 줄 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지난해 예를 들어 뭐 NK복비 2포 줬어. 그럼 올해도 2포 주세요. 대부분이,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주시니 맞아. 근데 겨울이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웃자랐다 그러면 비료 양을 줄여 주셔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 해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그 사진이 없는데 저도 처음 봤는 게 마늘종을 꺾었어. 꺾고 난 뒤에 다시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마늘종이 4개씩 난 것도 봤어요.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그러면 마늘이 그 포장 갔을 때 정말 말짱한 마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이때는 너무 자란다 싶으면 비료양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급선무고, 너무 일찍 파종하거나 큰 거, 겨울이 따뜻하면은 많죠. 왜? 많이 자랐으니까. 일부 농민이 지금 이렇게 씨마늘을 파종할 때 냉장고에, 저온 저장고에 한 5일, 일주일 넣었다가 파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이유는 알아. 왜 이래 하니 물으면 잠깐, 그러니까 한 5일, 일주일 잠깐 넣었다가 파종해 보니 싹이 기가 막히게 난다는 거지. 마늘이 들쭉날쭉 싹 나는데 얘는 거의 동시에 쫙 올라오더라. 보기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납니다. 해에 따라서. 어떻게? 한 달만 저온 저장해도 75%가 머리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는 절대 넣으면은 안 된다. 왜? 여러분들 7, 8월 달에 씨마늘 냉장고, 저온 저장고에 안 넣고 밖에 두잖아. 그 이유가 이거거든. 이미 냉장 저온 받아서 쪽 나눌 준비됐는데 겨울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을 2번 넘기면은 당연히 쪽도 2번 나눠줘야죠. 자, 뻥마늘은 뭔지를 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혹시 4월 달에 들어서 이 영양제 치면은 뻥마늘 안 생긴다? 혹시 이런 거 제가 언뜻 어디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월 달에 들어가서 쳐넘는 걸 쳐도요, 뻥마늘을 못 막습니다. 왜? 뻥마늘이 되고 안 되고는요, 이미 3월 달에 결론이 납니다. 온도가 15도씨 이상 되면은요, 쪽이 다시 쪼개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자, 혹시 홍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홍산에서의 어떤 우리가 몰랐던 보급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홍산이 이렇게 크고 혹시 요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홍산이 한 껍질에 이렇게 2쌍둥이, 3쌍둥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편이 쭉 나눠지는 때 저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홍산은 원래는 한지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 남쪽에 내려오니까 구가 커져. 그래서 우리가 전국이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보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구는 더 커집니다. 쪽수도 약간 많아지고 이 현상도 심해요. 이거는 구가 커질수록 클수록, 그리고 남쪽일수록 많아요. 즉, 왜? 홍산의 원조상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북쪽,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데 아주 추운 데거든. 그래서 저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다는 거고, 요거는 스페인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제가 조금 아까 뒤에 뭐가 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한 10분 빨리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다음 스케줄로 넘기겠습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